안녕하십니까. 생각의 차이에서 한영고의 수학을 맡게 된 호연지기 장태호 수학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설명회 때 현장으로 참여를 하신 분, 또는 영상으로 저를 만나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설명회에서는 조금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던 어떠한 이제 조금은 뼈 때려서 좀 아플 수도 있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현실적인 부분들과 함께 저의 수업 소개들을 좀 지식 전달, 정보 전달차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이제 PPT라든가 이제 영상으로 보셔도 되겠지만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조금 참고하라고 저희 수업 소개 자료를 이렇게 제가 QR코드로 좀 준비를 해놨으니 이 소개 자료를 같이 좀 참고를 해서 보실 분들은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춰놓고 이 QR코드 찍으셔서 수업 소개 자료랑 같이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부터 이제 새로 바뀌게 되는 교육 개정안 2022 개정안에 따라서 이제 물론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됨에 따라서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단원에 해당하는 어떤 순서라든가 또는 각 과정마다의 이제 이름이 조금 바뀐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수능 때는 어떠한 과목들을 선택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설명회 때 짧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 이제 지금 당장 직면되어 있는 문제는 이번 1학기 중간고사가 되겠죠. 그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이제 성적을 받고 나서 이제 정말로 현실적으로 내가 이런 등급을 받게 되는구나에 대한 어느 정도 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현행으로 진행되어 왔었던 9등급제와 그 다음 이제 앞으로 바뀌게 되는 5등급제의 어떠한 이제 비율과 실제로 맞닥뜨리는 그 등급이 어떠한 수준에 해당하는지, 그 수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며 목표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한테 맞는 최적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데이터로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행까지 진행되었던 등급제 같은 경우는 9등급제로 1등급 4%, 2등급 7%지만 누적으로는 상위 12%까지 해당하는 부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작년까지 해당한 친구들은 받고 나서 4등급, 5등급, 6등급을 이제 받고 나서는 이제 진짜 이게 고등학교 수학이구나 라는 이렇게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건데, 사실 그에 해당하는 이제 누적 배분율에 따라서 이제 실제로 이 각각에 해당하는 등급 컷에 해당하는 등수를 제가 이제 그냥 한영고 총원 400명이 조금 넘기는 하지만 400명을 가정을 했었을 때 이제 그 컷 등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1등급 같은 경우는 16등. 정말 400명 중에서 16등 상위 4% 상당히 높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 다음에 사실은 2등급까지만 받아도 나는 어느 정도 상위권이야. 그쵸? 11% 10명 중에 1명, 실제로 반에서는 예를 들어서 3, 4등에 해당하는 친구들 상당히 높죠. 그 친구들이 이제 전교 등수 다시면 44등. 그 다음에 이제 4등급에 해당하는 이제 등수로 3등급에서 4등급에 넘어가는 순간 이제 어떠한 이제 등수가 2자리 등수에서 3자리 등수, 더 나아가서는 5등급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과반수가 넘게 되는 등수가 되겠죠. 실제로 대다수의 학생들, 사실 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율로만 보시더라도 사실 4, 5, 6등급에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진되어 있게 될 거고, 그럼 이제 4, 5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3등급, 2등급, 1등급까지 해당하는 목표들을 이제 각각 어떻게 세워나갔다라면은 그 변화가 이번 개정 등급 비율을 한번 보시면은 1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누적 배분율이 상위 10%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400명 중 이제 40등, 상당히 이제 등수가 많이 늘어난 걸로 보이죠. 실제로 지금 등급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11%, 10% 거의 사실 지금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제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누적 배분율, 2등급은 이제 24%로 상위 34%까지. 그럼 400명 기준으로는 실제로 100등이 넘어가는 136등도 사실 지금 이제 2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2등급의 의미가 34%, 3명 중에 1명 꼴 상위
3명 중에 1명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이 2등급이라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조금은 좀 퇴색되는 느낌도 들죠. 실제로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이제 4등급인 학생들도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사실 2등급을 받는 거를 목표로 세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충분히 높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건가? 또는 이제 2등급 뒤에 3등급? 나 그래도 지금 등급으로 이제 3등급 받으면 나 잘하는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절반은 한다? 아닙니다. 3등급은 이제 사실 누적 100분위로 따졌을 때 66%, 3명 중에 2명에 해당하는 실제로 정규 등수 따지면 264등까지가 사실 3등급을 받게 되고, 그럼 이렇게 등급에 해당하는 비율들이 범위가 넓은 만큼 사실 이제는 높은 등급, 실제로 1등급 또는 2등급까지도 이제 높은 등급을 받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이제 내신으로서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수시로 뽑는다고 하면은 이제 상위권 학교일수록 1등급이 아닌 2등급까지도 사실 100등, 136등, 그렇죠. 학생 수를 보면서 이제 2등급에 해당하는 비율보다는 이제 1등급 학생들을 더 뽑으려고 선호하는 경향들이 나타낼 거고, 그럼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1등급을 목표로서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죠. 왜? 학생들마다 사실은 지금 어떠한 실력별로 쭉 나열을 했었을 때 지금 나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가 아직은 모르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할지에 따라서 이 목표들은 충분히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실력으로 쭉 나열을 했었을 때 내가 지금 진짜로 실력으로서는 뭐 한 250등, 뭐 200등 약간 이제 절반의 위치에 하는 친구가 나는 40등 정도까지 등급 2등급만 올리면 되는데 2등급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높은 목표를 잡게 되었을 때 이제 현실적으로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200등에 해당하는 친구가 결국 이제 1등급까지 올라가려면은 200명을 제쳐야 된다라는 건데, 200명을 제치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면 물론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 1등급 학생들, 지금까지 중등 수학들을 제대로 정리해왔던 그 다음 2등급 친구들, 그 친구들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할 거고, 그럼에 따라서 그러한 친구들 사이에 대한 갭을 채우기 위해서는 사실은 더욱더 많은 노력과 시간들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처음부터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이제 쉽게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각 어떠한 이제 위치에 따라서 일단은 내가 어디를 지금 목표를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실력으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이런 객관적인 지표가 없기는 한 상황이지만 실력으로 봤었을 때 3등급 아래쪽 또는 3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 2등급까지에 해당하는 지금 상위 34%, 3분의 1에 해당하는 2등급을 목표로 일단 세우는 게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2등급까지 올라왔어. 어느 정도 나는 이제 상위권에 목표를 하고 있어. 그럼 조금 더 올리면은 이제 결국에는 1등급까지 목표를 세워야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 1등급에 해당하는 기준 등수 40등으로 본다라면은 이 40등 근처에 있는 학생들은 얼마나 치열할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즉, 이 안정적인 1등급이라는 것들이 지금이랑은 다르게 여기서는 정말 혼돈의 카오스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행상에서는 물론 지금 2등급에 있는 친구들이 1등급 올라가기도 하고 1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2등급을 내려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학생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간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진짜로 한 반년에서 1년 정도는 걸렸을 겁니다. 반년에서 1년 동안 이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저 이번에 1등급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던 친구가 학교에 정말 이제 수학이랑 특히 뭐 수학 과학을 잘하는 약간 고인물들이 있어서 진짜로 이 1등급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만큼 지금 이제 어떠한 상위 40등 중에서도 정말 최상위권에 해당하는 이제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온 어떠한 이제 방법도 알 거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다 보면은 이 최상위권들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이제 1등급 컷에 해당하는 40등 근방에 있는 친구들은 더욱더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서 이제 1등급을 올라가느냐 못 가느냐, 또는 그 등급까지 우리가 이제 올려
놓는 게 이제 사실 정규반의 목표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심화반은 내가 어떻게는 1등급 받기도 하고 2등급 왔다 갔다 하는 그 학생들이 이번에는 이제 안전적으로 1등급을 받고, 더 나아가서는 사실 어떤 내신 등급을 떠나서 이제 수학적인 어떤 절대적인 실력을 쌓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반이 심화반의 목표, 모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각각의 학생들마다 본인의 어떤 지금의 위치와 본인의 어떤 상태를 객관적으로 사실은 본인 스스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어떤 분반 테스트 그리고 개별 상담을 토대로 지금 학생들 어떤 지금 성적들이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의 진단 이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디를 지금 목표로 하는지를 정말 현실적으로 조금 제공을 해서 수업을 분반을 해서 수준별로 분반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반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냥 편의상 그냥 수치적으로 나온 것 뿐인데, 사실 이 수치가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 분반 테스트를 본 이후에도 물론 이제 실력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정규반에 해당하는 친구지만,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느냐, 또는 학습 의지와 또는 이제 과제를 수행한다든가 공부를 임하는 태도, 또는 이제 어느 정도 나는 수학을 좋아해서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한 이제 성실함과 학습 의지가 갇혀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화반에서 조금 절대적인 실력을 쌓아나가는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사실 학생이 한 명이 들어오든 두 명이 들어오든 정말 수학을 앞으로 놓지 않고 재밌게 실력을 쌓아가는 친구가 단 한 명이 있더라도 저는 심화반을 이제 계속해서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 사실 이제 기본반과 정규반의 이제 이 기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되게 상당히 범위가 넓기도 하죠. 그렇죠? 그 정규반, 기본반 내에서의 어떠한 편차들도 이제 클 건데, 정규반과 기본반의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상위 60% 이하에 조금은 내가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따라가기 버거워한다의 이유는 이제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에 있죠. 수학은 뭐 물론 다른 과목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과목보다 더욱더 두드러지게 이제 누적이죠. 누적. 중학교 수학, 다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야 되는 수학, 그 다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올라갔을 때의 수학. 왜 이렇게 과정들이 단계별로 짜여져 있느냐? 그 전 단계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고 사고들이 다음 단계로 확장이 되지 않는다면 이제 사실 다음 단계를 이해하기에 어려움을 겪을 거고, 특히 이제 기본반 학생들이라도 이제 정말로 마음을 다잡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이제 중등 수학에서 중간중간 비어있는 부분들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도 발목을 잡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 기본반 친구들은 어떻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먼저 기본반 수업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자라면은, 기본반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정규반과 똑같이 같이 목요일 일요일 날 6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다만 그 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7시, 수요일에는 한영이 3시에 끝나고 뭐 보충 수업이 없어서 일찍 나올 수 있는 요일이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바로 오셔서 기본반 친구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건데, 그 추가적인 수업에 대한 내용이 뭐냐? 이제 한 주 동안 나가게 될 어떠한 이제 커리가 있는데, 그 커리 같은 경우는 저희 강좌 계획서를 보시면은 조금은 아직 이 변동 또는 변수들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한 주 동안 단원을 하나를 조금 디테일하게 차근차근 나갈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단원을 조금 빨리 많이 나가서 두 단원을 나가게 될 수도 있고, 그 단원들마다의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떠한 수학에 대한 정리들이 필요한 단원들이 있을 거고, 새로 배우게 되는 단원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이제 팔로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한 중등 수학에 대한 정리를 토대로 다음 이번 주에 해당하는 진도에 대한 예습과 함께, 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이 조금 많았다면 전주 내용에 대한 이런 복습들도 함께 진행을 해가면서 지금 학생들이 좀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그 벽을 계속해서 허무는 추가적인 수업들이 진행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갔었을 때 이제 학교 적응하고 뭐 어쩌다 보면은 정말 3월이 훅 가고 4월 지나고 나면은 바로 중간고사거든요.
그랬을 때 뭐 수학만은 할 수도 없고 뭐 또는 이제 국어, 영어 전체적인 과목들에 대한 밸런스를 생각을 했었을 때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등 수학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상위 10%까지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잡고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는 조금은 더 수업에 대한 이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정규반에서 목요일, 일요일 6시부터 10시에 수업을 들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 이제 수요일, 토요일 날 6시부터 10시고 수업에 대한 구성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정규반과 기본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정규반 수업을 어차피 똑같이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그것들을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이제 도움을 주는 장치에 해당하는 한 번 더 추가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 기본반, 정규반에서 배우는 내용들 그 목표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점진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이제 A 단계부터 D 단계까지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내신 때는 저희가 이제 각각 C 단계, D 단계라고 해서 좀 이제 클로저, 내가 배운 어떤 개념들을 이제 문제에 적용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논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개념이 어떻게 확장이 되며 더 나아가서는 새로 배운 개념들이 이제 어떤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이 되며 이런 개념들이 결부되어 있는 것들을 확장을 해 나가는 단계, 그러면서 이제 내신형 문제에 적합한 문제들을 풀이하는 단계가 기본 정규반 C단계에서 진행되게 되는 수업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화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앞에서도 모토를 말씀드렸지만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정말 그냥 수학에 대한 절대적인 실력을 쌓기 위해서 안정적인 내가 수학에 대해서 실력과 함께 더불어서 수학을 좀 좋아하고 정말로 수학을 나의 어떤 무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이제 수학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뭔가 이제 절대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배워나가는 단계가 C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신형의 문제들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 사실 그 형태의 구별이 그렇게 크게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고난이도 문항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배운 어떤 개념들이 이런 고난이도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서 들어가야 되게 되며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라는 어떠한 이제 특성이 뭐죠? 정해진 제한된 시간 안에 어쨌든 최고의 점수, 결과를 뽑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풀면 있어서도 이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길, 방향성을 잡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세이브하기 위한 이제 어떠한 이제 개념들의 좀 추가적인 실전 개념들까지도 함께 정리를 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나가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내신에서는 정규반이든 심화반이든 이 C단계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이제 수학 공부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내신이 있기 때문에 내신의 어떤 특성을 조금 고려를 했었을 때 마지막 D단계에서는 이제 어떤 디테일적인 부분들을 챙겨 주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제일 큰 특징은 뭐 위에 보기 전에 기본반이든 정규반이든 심화반이든 상관없이 이제 특색이 있는 거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학교에 부교재가 있을 때 그 부교재를 정리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거고 실질적으로 작년 또는 재작년까지의 한영고 부교재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시험 직전 R이라고 해서 정말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는 거의 최상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쉽지 않은 부교재를 선정을 했고 거기서 상당히 다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물론 올해는 이제 또 변수들이 있죠. 그 부교재가 달라질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작년에까지 진행되었던 시험 직전 R이라는 교재가 이번에 교육과정에 바뀌면서 수학상이 아니라 공수원으로 바뀌면서 공수원에 해당하는 시험 직전 R은 아직 안 나온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더군다나 이제 부교재는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되 부교재가 바뀐다고 해서 어쨌든 부교재에 해당하는 출제 비율이든가 그 부교재의 특성을 다루는 것 자체는 이제 변하지 않는 정리를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본이든 정규든 수준이랑 상관없이 각 반별로 다 정리가 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본 정규반은 시험 전까지 사실 일반적인 이제 부교재에 대한 정리와 함께 더 나아가서 이제 단원별로 학습을 했었던 어떤 문제들을 이제 총 정리를 해 가면서
언제든지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는 빈출 유형들에 대한 정리다라고 해서 저희 빈출형 부수기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심화반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 한영고의 두드러진 특성 중에 하나죠. 부교재 문항뿐만 아니라 조금은 올드한 뭐 이제 정석에 해당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최근 학평 또는 되게 올드한 학평,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변별력 문항으로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화반은 절대적인 실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최상 난이도 출제를 정복하기 위한 이제 최신 학평 기출들도 정리해 나가는, 물론 이 학평 기출이 이제 한영고 시험에서 정말 두드러져 있는 비율을 차지한다 이건 아니지만 최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그 변별력 문항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맞춰내느냐 아니냐가 그 1등급 내에서도 안정적인 1등급이냐 2등급을 가르는 기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까지 디테일하게 이제 챙겨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수업 외적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수업을 듣고 그 수업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 걸로 만들고 체화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물론 그런 부분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학생들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의지가 사실은 어떤 현실적인 부분, 뭐 어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상당히 깨지기 쉽기 때문에 저희 이제 수업 못지않게 중요한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제 관리 시스템으로는 클리닉, 이제 방학 때는 이제 서술형 대면 첨삭이 진행이 안 되지만 학기 중에서는 이제 항상 서술형 대면 첨삭들이 진행되고 있고 서술형의 중요도와 함께 서술형 대면 첨삭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한영고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형 배점이 뭐 최근 2개년 동안 30점이고 문항수도 4문항 한 문제당 7.8점 상당히 배점이 높고 더군다나 난이도 자체도 중상 난이도부터 정말 어려운 서술형에도 어려운 문항들까지 서술형 배점이 높고 난이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러한 서술형들을 이제 적는 것들을 연습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물론 이제 좀 쉬운 서술형 문항들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학생들이 이제 서술형 쌤 저는 이거는 풀 줄 알겠는데 저 맞췄어요. 근데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조금 뭐 자세하게 적다 보니까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이 다른 객관식을 풀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풀어서 점수가 결국은 똑같아요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어느 정도 내가 아는 것들을 간단하게 뭐 그냥 쭉쭉 적어 나가도 어느 정도 이제 선생님들이 감안해서 좀 채점을 해줬더라면은 그 기준이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더 높아지고 그리고 학생들이 뭔가 내가 풀이하는 것들을 적는 연습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연습들이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제한된 시간 안에서 내가 아는 문제를 얼마나 간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풀어내는 게 중요하고 그걸 위한 이제 1대1 피드백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중학교 때랑은 다르게 똑같이 답은 맞춰냈고 풀이 과정을 정말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데 간혹 이제 2점, 3점씩 감점을 받아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문제에서의 핵심 부분이고 오히려 반대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떠한 이제 감점을 주기 위한 함정이었는데 그 함정을 적지 않아서 감점 받는 부분들 그런 키워드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거며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술형 중에서도 어려운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내가 풀이 과정들을 쭉 적어 나가기 위한 이런 사고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일단 정리가 돼야 이제 간결하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한 사고 과정들까지도 지도를 해서 이제 서술형에 대한 완벽 대비가 진행되는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 수업이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냥 단순히 조교가 봐주고 해설지를 봐주고 이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어떠한 이제 선생님들이 어떻게 적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풀이 방식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진행하는 저뿐만 아니라 방지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직접 강사가 1대1로 첨삭을 진행을 할 거고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요일부터 뭐 일요일까지 뭐 시간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뒤이어서 설명을 하게 된 책업까지 같이 얘기한 이후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 체크업 클래스입니다. 체크업, 그렇죠. 한 주 동안 뭔가 배운 것들을 뭐 체크업하면서
뭐 안 돼 있는 것들이 있는지, 빠진 건 없는지, 또는 오답들은 잘 정리되어 있는지, 더 나아가서 뭐 더 어려운 건 하고 싶은 건 없는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 체크업 클래스라고 네이밍을 하게 되었고, 클리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체크업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들어갈 수도 있는 시간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저희 팀원들과 같이 이제 어떻게 밀착을 해서 과제들을 관리하는 이제 클리닉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시간대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효율적이고 학생들한테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냥 시간 열어놓고 다 와서 질문해 라는 시간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내가 한 주 동안 풀어온 것들을 정리를 해오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들을 빠르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한 주 동안 배운 것들에 대한 정리가 끝났어. 그럼 이제 이번 주에 배운 내용들에 조금 더 어려운 어떤 도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어떤 레벨업 모의고사들도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한 타임당 최대 인원 4명을 제한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당연하게도 일단 한 주 동안의 과제들에 대한 추적 관리, 그리고 오답들을 팔로우하는 것들이 제일 첫 번째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 그런 부분들이 충실히 수행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어, 그런 레벨업 모의고사도 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주일에 1회는 반드시 필참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기본적인 과제들이 끝났어, 조금 더 어려운 것도 해보고 싶어, 희망자 또는 뭐 이제 저희가 좀 봤었을 때 아직 과제가 미흡한데 쌤이 조금 더 도움을 줘볼게 라고 해서 지정자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더 나아가서는 3회, 4회까지도 진행을 할 수 있는 저희 클리닉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표를 제가 이제 PPT에는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이제 소개 자료를 좀 참고해서 같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체크업 클래스와 1대1 서술형 대면 첨삭 시간표 예시를 조금 기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든 수강생들의 어떤 형평성을 위해서 수강 신청을 딱 받아서 일단 일주일에 2회 제한을 둔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수강 신청을 받은 다음 주부터 이제 희망자와 지정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빈 시간대에 조금 더 넣어서 한 주 동안의 어떤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밀도 있는 수업들이 진행되게 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이러한 이제 뭐 체크업 클래스든 뭐 이제 수업 내용이든 이러한 부분들에서 과제나 뭐 이제 오답 과제 같은 경우 저희 과제에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학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들도 조금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제의 구성으로는 첫 번째 크게 교재,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수준별 과제, 수준별 과제가 뭔지, 그다음 오답 과제, 오답 과제는 뭐 오답 노트를 얘기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실제 교재에 있는 예시 하나만 다 가져왔거든요.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설명 이후 그 개념들을 이제 각각의 실제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이제 유형별로의 접근 방식을 이제 대표형 문제를 토대로 수업 때 설명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럼 그와 같은 어떠한 이제 유사한 문항들에 대한 연습들을 이제 본인 스스로 이제 집에서 해오시는 게 기본적인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 대표 유형들이 다 풀고 나서 그런 유형들을 조금 더 복합돼서 이제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해결해 보는 연습 문제들이 교재 단원 맨 뒤에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교재뿐만 아니라 이제 그 진도에 따른 수준별 과제가 나가게 될 건데, 수준별 과제는 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이제 반별로 기본반이든 정규반이든 사실 반 내에서도 이제 개개인별로 어느 정도 편차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편차에 따라서 나는 교재에 있는 과제들이 뭐 물론 틀리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잘 되고 교재는 너무 쉬워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도 풀고 싶어요. 당연히 그런 친구들 도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교재보다 더 높은 난이도에 대한 과제가 나갈 수도 있고, 또는 쌤 저는 교재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풀리기는 하는데 조금 더 연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좀 쉬운 문제들을 좀 더 폭넓게 많이 연습을 하고 싶어요. 어찌 보면 교재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조금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브릿지 문항들이 제공될 수도 있고, 이 수준별 과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마다 최적의 어떠한 공부 학습을 하기 위한 개개인별 수준별 과제가 유인물로 따로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그 교재와 수준별 과제를 해오고 나면은 더군다나 이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뭐가 생기죠? 정답과 오답이 생기죠. 그쵸? 그랬을 때 이제 오답 노트를 정리를 해와라고 했었을 때 사실 학생들이 오답 노트만큼 귀찮아하고 중요한 거는 알지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알지만 실제로 작심삼일 제일시켜지지 않고 번거로운 과정이 사실 오답 노트죠. 그랬을 때 그러한 오답 노트를 만드는 부분에서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좀 꺼려하는 부분들이 따로 내가 노트를 만들어서 정리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만약에 교재를 이렇게 숙제를 해왔을 때 예를 들면 2번 문제를 이렇게 틀렸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걸 다른 데다가 정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풀어보고 또는 답지를 참고를 해서 보든 또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체크 클래스 때 이제 어떠한 선생님들에 대한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문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셔야 되겠죠. 그에 해당하는 정리를 따로 저희가 만들어서 노트를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그에 해당하는 오답 과제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유인물로 제공을 하는 과제가 오답 과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요 2번 문제를 틀렸을 때 앞에 잘 안 보이겠지만 요 똑같은 문항이 원문항으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계산 실수든 또는 내가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됐어? 그럼 똑같은 유형 다른 문제도 당연히 맞출 수 있을 테니 이렇게 틀린 문항들에 대해서는 1+1으로 오답 과제들이 제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든 수준별 과제든 시험에 해당하는 오답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추적을 하는 과제들이 진행이 되고 더군다나 이러한 과제들은요 모든 문제들이 학생들마다 정답과 오답들이 저희는 이제 좀 데이터화되어서 학생들마다 이제 2번, 3번 맞춘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나가고 실제로 2번, 3번, 4번 확실하게 내가 어떠한 사고 과정으로 이 문제를 풀었는지를 정리하신 분이라면은 그 문제를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사실은 맞출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틀린 문제는 뭐죠? 틀렸던 문제를 다시 또 오답 정리를 안 하고 다음 또 나왔을 때 또 틀리고 오답 정리를 했어도 조금 아리까라면 계속 틀리고 그쵸? 그러한 취약된 부분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정말 이제 성적 향상의 지름길이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학생별로 취약한 단원들도 있을 거고 취약한 유형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각각 데이터화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이제 각각 고사 이전까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체크를 해 나가는 시스템들이 맞춰져 있는 과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프라인 요소, 그러니까 수업을 나와서 이제 학원에 와서 저랑 이제 대면을 해서 외적으로 이제 좀 온라인적으로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창구 2개만 설명을 하고 마칠 거거든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영상을 되게 고화질로 잘 편집돼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수업들이 이제 현장에서 상당히 고화질로 영상을 찍고 그것들을 저희가 이제 편집 및 인코딩까지 해서 마치 인강 볼 수 있던 것처럼 이렇게 학생들 수업 끝나고 나면 메일로 이렇게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어떤 단원 배우고 다른 선생님, 다른 인강 들어도 되지만 이제 수업의 연속적인 측면에서 영소성에 대한 측면 또는 내가 이제 과제를 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바로 이제 선생님이 옆에 없기 때문에 또는 클리닉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졸았던 부분 또는 특정 이해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을 집에서 언제든지 복습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복습용 영상들이 제공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학생들, 우리 친구들은 조금은 좀 이제 싫어할 수도 있는 부분, 어머님들은 그치 할 수도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매 수업 끝나고 나면 이제 수업 일지들이 정성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 일지에는 이제 과제의 어떤 상황, 제출 상황, 지금까지 밀려 있는 과제, 오늘 제출한 과제들의 어떤 정답률, 또는 오늘의 어떤 시험 점수,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우리 친구 학생이 특이 사항들을 얻었는지 등등들을 기재를 한 수업 일지를 저희가 매 수업 끝나는 대로 바로바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제, 제출한 과제 이런 것들을 직접 확인도 가능하시고 정답률도 확인 가능하시고 더 눈으로 보기 편하게 시인성을 조금 보시면은 그래도 색깔 정도는 보이시죠?
수행을 다 해왔구나. 여기 있는 빨간색 같은 경우는 뭘까요? 해오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미흡하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색 같은 경우는 보통의 어느 정도 성취도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것들로 보기 편하게 매 수업마다 수업 일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어떤 수업에 대한 정보 전달은 이렇게 해서 끝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제 각 분반이 진행되는 대로 수요일부터 순차적으로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만으로는 조금 더 이제 궁금한 점들이 다 해결이 안 되셨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든가 또는 이제 실제로 분반 테스트를 본다든가 또는 이제 개별적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이제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이제 개별적으로 분단 테스트 및 상담 일정도 잡아 드릴 거며 또는 유선상으로도 언제든지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릴 수 있도록 언제든지 편하게 데스크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전달받아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한영고1 호연지기 장태호 선생님의 한영고1 수학을 소개를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